정경심 57 동양대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업체 주가로 수익을 얻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남편인 조국 54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과정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, 직접 투자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. 정 교수가 투자한 업체 주가가 최고가를 찍기 직전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근처 자동 입출금기 ATM을 이용해 5천만 원을 출금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. 29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 고형곤은 조 전 장관이 2018년 1월 하순 청와대 ATM에서 5천만 원을 정 교수의 계좌에 넣은 기록을 확보했다. 이날은 정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한 날이다. 해당 기록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의 자택과 계좌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. 업계 관계자는 계좌 입출금 정보에는 상대방이 보낸 ATM 주소가 있다며 정 교수 계좌에 5천만 원을 송금한 ATM 장소가 청와대 근처라 검찰도 눈여겨봤을 것이라고 말했다.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 3월 관보에 공개한 조 전 장관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2018년 A은행 예금이 5,361만 원 감소했다. A은행은 청와대 내부 101경비단에 ATM을 운영하고 있다.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는 청와대 입구에는 다른 은행 ATM이 설치돼 있지만 청와대 직원들만 갈 수 있는 내부 ATM은 A은행만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.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보낸 5천만 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돈이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 주 6억 원 상당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데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. 조 전 장관은 이런 논란에 WFM 주식 거래는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다.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동생 정모 56을 통해 확보한 시점은 2018년 1월 하순으로 전해졌다. 이 시점은 WFM 주식이 장중 최고가 7,500원을 찍은 2월 9일 직전이다. WFM은 1월 31일 2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18억 원 상당을 들여 2차 전지 양산을 위한 토지, 건물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다. WFM은 2018년 1월에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P와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. 코링크 P는 정 교수가 달러들과 함께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어빌로 운용사다. 구속된 조 전 장관 오촌, 조카인 조범동 37씨가 코링크 P의 실질 대표였다. 코링크 P는 2017년 10월에는 WFM 경영권도 인수했다. WFM은 1월 22에서 26일 중 4일에 걸쳐 5번 장외 매수를 통해 코링크 P가 주식을 주당 5,000원에 126만 주 63억 원 상당 사들였다고 공시했다. 문제는 이런 주식 매매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래가 유독 눈에 띈다는 점이다. 검찰 수사 초기에 사모펀드 업계 측이 외부로 제보한 코링크 P 내부 회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23일 이모 씨와 박모 씨가 각각 5천만 원을 송금한다. 같은 날 변모 씨가 10억 원씩 3번, 30억 원 1번을 보내거나 진이라는 성을 쓰는 영문 표기의 중국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억씩 5번을 보낸 흐름과는 다르다. 또 다른 이모 씨가 99억 원을 한 번에 보내기도 했다. 업계 관계자는 5천만 원을 보낸 이모 씨나 박모 씨가 정 교수 측의 차명 투자가 아닌지 검찰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. WFM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23일은 주식 60만 주 3억 원 상당이 코링크 P에 장외 매수된 시점이다.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, 강제집행면탈, 배임수재, 업무방해, 증거인멸교사, 범인도피 등 5개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52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.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. 검찰은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.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이후 3차 조사하며 남편인 조 전 장관과의 공모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.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 고형곤은 29일 조 전 국장에게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,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,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,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. 조 전 국장은 2016에서 2017년 운동 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. 또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.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운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. 조 전 국장은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는데 운동학원 이사장인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그는 연대 채무를 졌다. 검찰은 조 전 국장이 해당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. 다만 검찰은 최근 새로 포착한 금품 수수 혐의는 이번 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. 이 혐의와 관련된 수사는 별도로 이어나갈 계획이다. 조 전 국장의 구속 여부는 31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. 이번에도 건강 문제가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. 앞서 1차 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은 허리 디스크 등을 호소한 조 전 국장의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. 영장 기각 후인 지난 21일 조 전 국장은 목에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에 앉은 채 검찰에 출석하기도 했다. 조 전 국장 측은 팔다리 마비 증상이 있어 지난주 검찰 조사 이후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지만 실질심사를 포기했던 1차 영장 청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출석한다는 입장이다. 검찰은 이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PB 김경록 씨를 불러 조사했다.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지난 24일 구속 이후 세 번째다. 검찰은 한두 차례 정 교수를 더 조사한 뒤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. 정 교수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.